앞뒤 길이가 늘어나면서 눈은 커지는데 망막은 신경 조직이 못 커져요. 그래서 망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다 망막이 찢어집니다. 안축장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소아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 때 근시를 잡아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 안과에서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분야를 진료하고 있는 서영우입니다. 이제 근시는 눈이 성장하면서 이제 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망막보다 이제 앞에 상이 맺히면서 가까운 건 보이지만 멀은 데께 안 보이는 건데, 눈은 성장을 했다가 다시 작아지진 않기 때문에 계속 성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시가 생기면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만 15세 정도 때 성장이 좀 멈추는다, 평균적으로. 물론 그보다 더 일찍 멈추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늦게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에 멈추는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나빠진 다음에 그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이 뭐 80%가 근시다 이러면은 이 환자들의 성인이 되면 성인 전체가 80% 이상 근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뭐 아주 어린 10대 미만의 그런 애들 일부 원시 말고는 전 국민이 거의 근시 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면 이제 전 국민의 유병률이 너무너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근시는 이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누는데요. 유전적인 원인은 이제 부모가 근시면 애도 근시다.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 다 근시면은 애가 근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좀 더 아이 눈에 신경을 쓰면서 조기에 안과를 한번 데려가셔서 어린 나이인데 눈이 나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 가까운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볼 때도 근거리 작업 거리를 일단 좀 늘리고, 사실 소아에서 핸드폰은 아예 안 보는 게 최고고요.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좀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봤으면 한 1분 이내라도 좀 멀리 보면서 눈을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햇볕 날 때 야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야외 활동을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요새 애들 매일 야외 활동 2시간 불가능하잖아요. 다 학원 가기 바쁜데 야외 놀이터 가도 같이 놀 친구가 없는데 야외 활동은 안 돼서 어려운데, 근시가 생기기 전에 야외 활동을 매일 2시간씩 하면은 근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근시가 이미 생겨버리면 그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기 전에 열심히 좀 뛰어놀게 해야 된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시가 이제 발견이 되면 일단은 아이가 이게 근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디옵터 이상 내지는 눈 앞뒤 길이도 저희가 재는데, 이 길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면 치료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근시가 너무 심하거나 이미 눈이 많이 나쁘거나 해서 아이가 정말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바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이제 많이 쓰는 치료가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을 좀 희석을 해갖고 저농도 아트로핀 점화액이라는 안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치료로 이제 드림 렌즈,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하는데, 하드 렌즈인데 이제 잘 때 끼는 렌즈죠. 자기 전에 끼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빼면 그게 각막을 눌러가지고 이제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면서 근시도 진행이 안 되게, 눈도 덜 나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눈이 안 나빠지게 하는 안경이죠. 근시를 억제하는 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도 쓰기 싫은데 안약도 못 쓰겠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소프트 렌즈도 있습니다. 하드 렌즈 못 끼겠으면 소프트 렌즈를 껴서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렌즈를 통해서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이 4가지 치료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입니다. 일단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끼고 자는 렌즈이기 때문에 세척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매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꼈다가 균이 들어가면 각막에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각막이 흉터가 남거나 영구적으로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약은 쓰게 되면은 특히 여러 가지 농도로 쓸 수 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더 강력한데, 끊었을 때 반동 효과라 그래서 이렇게 잘 조절되는 근시가 끊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농도가 높을수록 많고, 약한 거는 좀 효과가 좀 적지만 끊었을 때 그런 반동도 좀 적고, 또 그 안약을 썼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는 동공이 커지는 거거든요. 동공이 커지면서 이제 눈이 부십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좀 흐리게 보일 수 있고 또 안경을 썼을 때 가까운 게 좀 덜 보이는 걸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농도가 너무 셀수록 더 나타나는 증상이고 약할수록 좀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동공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빛이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야외 활동 많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커져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40, 50대가 됐을 때, 50, 60대가 됐을 때 망막에 뭐 다른 이상이 생기진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책 있는 모자라든가 뭐 선글라스라든가 요새 이제 변색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햇빛 나가면 어두워지는 렌즈 뭐 그런 것들을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근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근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안경 좀 쓰다가 라식하면 되잖아. 그럼 더 근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 안축장, 눈 앞뒤 길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라식을 한다는 건 이 앞뒤 길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각막만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앞에 맺히는 거를 약간 뒤에 맺히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거라 앞뒤 길이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앞뒤 길이가 늘어나면서 눈은 커지는데 망막은 신경 조직이라 못 커져요. 그래서 망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다 망막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망막이 눈에서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생기고 이건 수술도 해야 되고 이걸로 수술을 몇 차례 했는데도 안 돼서 실명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커지면서 신경이 꺾이면서 녹내장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망막이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여기 망막의 제일 중요한 황반부라고 하는 게 얇아지면서 변성이 옵니다. 그럼 이건 한 번 오면 또 좋아지지가 않고 여기서 뭐 출혈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실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시가 심해지면 이제 고도 근시가 되면 이런 병적 근시가 생기면서 이제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축장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소아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 때 근시를 잡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근시 치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